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평소에 뭐 인간관계로부터 기분 상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그냥 기분이 상한 채로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잖아요. "기분 상해. 기분 나빠. 왜 저렇게 말하지? 뭐 이해가 안 돼." 이러면서. 그래서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곱씹어 보면서 괴로워하고 맞아요, 맞아요. 입국 닫고 혼자 생각하고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랑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 머리는 바로 카오스로 들어가잖아요. 네, 기분은 나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확히 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죠.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뭐 크든 작든 폭발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쏟아내거나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 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. 근데 둘 다 정말 건강하지 않죠.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.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일은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. 그렇다면 누군가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다면 스스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실수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상처받잖아요. '인간관계로부터 너덜너덜해진다.'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? 뭐 상대의 의도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, 내가 느끼는 감정, 내가 바라는 것, 그리고 '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?'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9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함께 들어 주시고 또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공유해 주세요. 첫 번째는 '내가 지금 겪은 일이 나의 패턴인가?' 인데요. 우리는 대부분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. 패턴 안에 살아가죠. 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산다면 그 패턴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. 근데 패턴에 익숙해져서 시야가 좁아지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. 가끔은 패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겪은 일, 그 일이 일으킨 감정이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인지를 꼭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패턴이 형성됐고 그게 날 괴롭히는 패턴이다. 그럼 당연히 고치고 싶잖아요. 어떤 걸 바꿔 나가야 될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패턴 안에 살면서도 패턴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. '내가 이 비슷한 일을 전에도 겪었나?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나? 이런 사건이 내 삶의 패턴인가?' 그 질문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'나는 양쪽의 견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가.' 우리 에고가 잠잠해지면 어떤 견해든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리고 다양한 의견, 다양한 관점, 견해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. 절대로 뭐 상대를 정당화하거나 '내가 틀리고 상대가 옳아.'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. '저 사람의 입장이 지금 이해가 되나?' 이거를 스스로 묻는 게 중요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기가 어려워요. 내가 나를 내 안에 가둬 버린 셈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 에고가 막 왕창 커져서 '나 빼곤 아무도 이해 안 돼.'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린 사실 모든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에고를 잠깐만 비우고 잠재워도 우리는 사실 되게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 행동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일지는 이해가 가. 사실 이게 제일 흔할 거예요.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알겠는데 나를 다치게 한 말이나 그 행동이 원망스럽고 미운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맞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'나도 틀릴 수 있다.' 이런 생각으로 옮겨가면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아니면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고 그냥 옳고 그름 없이 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. 그래서 견해를 확장할수록 당연히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'나는 양쪽의 견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나?'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세 번째 질문은 '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?'
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와 충돌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. 그래서 "바라는 게 뭐야?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뭐야?"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연인 간의 싸움에서 특히 그렇죠.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싸움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. 내가 원하는 거에 맞고 틀림이란 없어요.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일 뿐이죠. 근데 상대가 주기 싫을 수도 있고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추후 문제고 내가 뭘 원하는지,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소통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나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남들 다 고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명확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원하기에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싶지 않은 이 감정에 매몰되는가? 왜 상처를 받는가?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? 묻는 거겠죠.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상대한테 요구하는 건 불가능해요. 내가 나를 모르면서 자꾸 비슷한 일로 상처만 받는 건 스스로에 대한 고문이기도 하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? 이 질문을 해야겠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, 내가 원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. 가끔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걸 기대하고 실망해요. 상대방의 뭐 능력치나 지금 현실 상황, 뭐 상대와 나와의 관계,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비현실적인 걸 기대하고 실망하는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? 기대하는 사람의 문제죠, 사실.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,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, 그 부분에 대한 기대에 집중하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겠죠.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?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?인데요. 어제 생방송에서 내가 내 감정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기분이 나빠. 정확히 뭔진 모르겠고 '아 그냥 기분 너무 나빠.' 이렇게 살면 영원한 덫에 걸려 살게 되고 내가 뭘 느끼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리액션을 해 버리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올바르게 소통을 할 수 있겠죠. 이게 질투인가? 배신감인가? 불안함인가? 충격받았나? 분리감인가? 상실감인가? 사실 감정이라는 건 정말 세밀하고 정말 다양하잖아요.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"얼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."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"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기 좋은 때인가?" 인데요. 감정에 휩싸인 상태로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. 특히 그 감정이 뭐 분노처럼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특히 더 그렇겠죠. 그래서 앞서 물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고 나 자신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면 그때 소통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해요. 약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겠죠. 그리고 그다음 일곱 번째는 '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?' 상대가 내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해 봤자 반복된 상처만 경험해요. 방금 받은 상처를 또 받는 거죠. 바로 직전의 질문에 이어서 상대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도 살펴야 되죠. 우리는 보통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소통을 시도해 버려요. 그러면 똑같은 상처를 한 번 더 받아서 더 아프죠. 그리고 상대도 같은 불편을 한 번 더 겪으니까 서로한테 해가 되잖아요.
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내가 바라는 바,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소통하려면 '이 사람이 준비가 되었나?' 그 질문도 반드시 던져 보세요. 그리고 여덟 번째는 '나는 이 일을 흘려보내고 나아갈 수 있나?' 인데 방금 겪은 일을 통해서 질문들을 던졌잖아요, 스스로한테.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, 이 일이 내 인생의 패턴인지 아닌지, 내가 원하는 게 현실적인지, 내 감정이 무엇인지. 이걸 깨닫고 상대한테 그걸 소통까지 했다면, 아니면 소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면, 그럼 나는 이제 이 일을 흘려보내고 더 확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됐나?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겠죠. 나는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? 나는 상대를 용서할 것인가? 나는 이 상황을 명확하고 깨끗하게 인지하고 이해했나?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? 이것으로부터 잘 배웠는가? 이걸 물음으로써 경험을 보석으로 만들게 됩니다. 나는 이 일을 이제 흘려보내고 나아갈 수 있나?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고,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일을 겪고 내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는 일이 한 번 있었다면 '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?'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. '아 예쁜 옷을 사 줘야지.' 이런 거 말고요. 물론 뭐 물질적인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, 이 경험 자체에 대해서. 문제점을 찾았다면 관련 서적을 읽는다든지 이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습관을 하나 습득한다든지 심리 상담을 받아보거나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랑 수다를 떨 수도 있겠죠, 이 주제에 대해서. 예 도움이 될 만한 셀프 케어의 방법은 사실 무한할 거예요. 그 방법도 내가 나의 상황을 잘 숙지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숙지가 되지 않았고 아직 흐리멍텅하다면 다음에 뭘 해야 될지조차 알기가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앞에 8 가지 질문을 클리어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'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?' 이 이후에 그것까지 정리하는 게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기분이 상했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9 가지를 정리를 해 드렸는데,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공유도 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마음속에 꾹꾹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험은 이해를 하고 승화를 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참된 보석이 되고, 그 보석이 이렇게 하나둘 쌓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겠죠. 내적 힘이 강해지고 마음 근육이 키워지고 여러분 모두가 반짝반짝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항상 기원합니다. 오늘 처음으로 15 분이 딱 맞았네요. 막 30 분은 이렇게 돼서. 저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꼭 명상하시고 또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, 여러분. 저는 다음 주 라방 미리 공지해 드리고 또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